천년에 한 번씩 지구를 찾아오는 혜성을 배경으로 갑자기 서로의 몸이 바뀌는 현상을 겪게 된 두 남녀가 마을에 일어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운명과도 같은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 너의 이름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작품은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 등의 명작들을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일본에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으로 급부상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7번째 작품인 너의 이름은입니다. 도쿄에 사는 평범한 남학생인 타치바나 타키와 산골마을에 사는 여학생 미야미즈 미츠하는 천년마다 지구를 찾아온다는 티아메트 혜성이 다가오는 시기에 서로 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듯한 경험을 그저 꿈이라고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두 사람의 몸이 바뀌는 현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현상도 티아메트 운석이 떨어지는 사건 이후 사라지게 되죠. 타키는 미츠하가 3년 전에 운석 충돌로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군분투한 끝에 미츠하를 다시 살려내고 재앙으로부터 마을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조우하게 되며 역을 뛰쳐나가 서로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찾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 그러나 어째서인지 알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본 작품의 두 주인공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는데요. 즉, 타키는 3년 전에 미츠하와, 그리고 미츠하는 3년 후에 타키와 서로 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름 극중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차이를 기반으로 영화는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두 주인공의 몸이 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건들의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너의 이름은 작품의 시작부터 엔딩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200년 전, 지구의 약 1200년을 주기로 되돌아오는 티아메트 혜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운석이 지구에 낙하해요. 그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이토모리 호수가 생성되고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토모리 마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토모리 마을의 미야미즈 가문은 운석호가 생기기 전부터 매듭근과 쿠치카미자케라는 술을 만들어 신에게 공양하는 의식을 신성시 여기는 가문이었는데, 이 미야미즈 가문의 여자들은 다른 사람과 몸이 뒤바뀌는 특별한 능력을 가문 대대로 유전처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집신 장사를 하던 야마자키 마이구로의 목욕탕에서 시작된 화재로 미야미즈 신사와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옛문서가 모두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야미즈 의식의 의미와 유래가 모두 소실돼 버립니다. 하지만 의미가 사라져도 전통마저 없앨 수는 없었던 미야미즈 가문은 그 형식만은 남겨둔 채로 미야미즈의 사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었죠. 그로부터 약 2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야미즈 가문의 장녀인 미야미즈 미츠하는 도쿄에 살고 있는 남학생 타키와 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츠하의 몸 안에 들어간 타키 역시 여자가 돼버린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다음날 두 사람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고, 미츠하는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어제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미츠하는 전혀 기억이 없는 어제의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놓는데요. 그날 저녁, 미츠하는 동생 요츠하와 미야미즈 의식을 치르면서 쿠치카미자케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의 훈남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작품의 시점은 타키가 사는 도쿄로 바뀌고, 타키의 몸으로 잠에서 깨어난 미츠하는 자신이 남자가 되어 있고 생판 모르는 장소에 있음에 당황했지만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동경해왔던 장소인 도쿄에서의 생활을 즐기는데, 미츠하는 타키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생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선배인 오쿠레라의 찢어진 치마를 꿰매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한 미츠하는 집에 돌아와서 타키의 휴대폰 일기장에 메시지를 남기고 손에 자신의 이름인 미츠하라는 글씨를 적은 뒤 잠이 들어버리죠. 다음날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타키는 미츠하가 써놓은 일기와 손바닥에 적혀있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레스토랑에서도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오쿠데라 선배와의 관계를 추궁당합니다. 몸이 바뀌는 현상은 계속되고 미츠하와 또 몸이 바뀐 타키는 미술 수업 도중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동급생을 향해 책상을 걷어차버리는 사건을 만드는데, 다음날 원래의 몸으로 돌아와 잠이 깬 미츠하는 자신의 몸에 적혀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사건을 듣고는 그제서야 그동안 그저 꿈인 줄로만 알았던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타키라는 소년과 몸이 바뀌어버린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타키 또한 미츠하와 서로 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지만 이제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성별이 바뀐 상태에서의 생활은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며칠 뒤 미츠하로 몸이 바뀐 타키는 할머니와 동생과 함께 미야미즈 가문의 신주가 있는 곳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무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해 듣게 되고 신주의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쿠치카미 자켓을 복납하는데 하산하는 길에 할머니인 히토미가 갑자기 던진 말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날은 미츠하가 타키의 몸으로 생활하면서 작업해놓은 오쿠데라 선배와의 데이트 날이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타키는 얼떨결에 오쿠데라와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타키의 몸으로 데이트를 준비하다가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미츠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어느덧 자신이 타키를 좋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미츠하는 오쿠데라 선배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타키를 보러 가기 위해 도쿄로 향하는데요. 사실 미츠하와 타키가 몸이 바뀌는 시점간에는 3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키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건 미츠하의 시간대에서는 3년 후에 일어날 미래였습니다. 도쿄에 간 미츠하가 타키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차를 미처 깨닫지 못한 미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키와 만난다면 타키가 자신을 분명히 알아볼 것임을 확신하는데요. 미츠하는 무작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타키의 흔적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 그때 열차 안에 있는 타키를 우연히 발견하고 기적적으로 타키와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타키는 미츠하와 몸이 바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과거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츠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미츠하는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타키에게 머리끈을 풀어서 던져주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 크게 상심한 미츠하는 타키에게 머리끈을 줘버린 김에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름으로써 시련의 아픔을 달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미츠하는 친구들과 함께 티아메트 해성을 보기 위해 한 언덕을 찾게 되는데, 해성이 지구를 지나가다가 일부가 분리되어 지구에 떨어져 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 파편이 하필이면 마을에 떨어지면서 미츠하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충돌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각 중학생이었던 타키는 이 사고로 미츠하가 죽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즐겁게 해성을 구경하면서 해성이 갈라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미츠하의 시간대는 미츠하가 사망하면서 끊어지게 되고, 당연히 미츠하가 죽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타키에게는 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타키는 미츠하와 함께 겪었던 신비한 인연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토대로 마을 풍경을 스케치한 뒤 그것을 단서로 미츠하가 사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결국 어느 라면집에서 자신이 그린 스케치가 바로 이토모리의 풍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미츠하의 마을에 도착하지만 타키가 본 것은 이미 해성이 충돌하는 바람에 폐허가 돼버린 이토모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타키는 자신과 미츠하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있었으며 미츠하가 3년 전에 사고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몸이 바뀌는 일이 사라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타키가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미츠하의 기록들 또한 사라지고 서서히 미츠하의 이름마저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타키는 기억을 더듬어 미야미즈의 신주를 찾아 미츠하의 쿠치카미 자케를 마십니다. 그렇게 타키는 미츠하의 반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쿠치카미 자케를 마심으로써 미츠하의 탄생과 죽음을 엿볼 수 있었고, 티아메트 운석이 이모토리 마을에 떨어지는 당일이자
미츠하가 죽기 직전인 2013년 10월 4일 오전에 미츠하의 몸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미츠하가 된 타키는 미츠하가 살아있음에 감동하는 한편 몇 시간 뒤 찾아올 운석의 충돌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러던 중 타키는 3년 전에 미츠하가 자신을 찾아 도쿄에 왔음을 기억해내고 미야미즈의 신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타키가 2013년 10월 4일 오전에 아직 죽지 않은 미츠하와 몸이 바뀌는 바람에 타키의 몸으로 깨어날 수 있었던 미츠하는 미야미즈 신주가 위치해 있는 산의 정상에서 운석 충돌로 인해 사라져버린 자신의 마을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산 정상에서 황혼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감격에 재회를 합니다. 둘은 서로 감격해하면서도 이모토리 마을에 닥쳐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 대피 계획을 세웠고 황혼의 시간이 끝나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미츠하는 친구들과 함께 필사의 노력으로 고군분투한 끝에 운석 충돌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대로의 운명이었다면 운석에 의한 사망으로 마무리됐어야 할 미츠하의 시간대가 생존이라는 새로운 시간대로 바뀌게 되면서 타키와 미츠하는 서로에 대한 것을 점차 기억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미 두 사람은 강한 맺음으로 이어져 있었기에 기억을 완전히 잃은 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찾고자 하는 행위가 의식 깊숙한 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어느 계단에서 극적으로 재회한 뒤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빈틈이 없이 잘 짜여진 매우 섬세한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 역시 하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과 설정들이 작품 속 장면 하나하나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이벤트이자 아름다운 장관으로 표현되는 티아메트 해성은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티아메트 신에게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티아메트 신은 죽으면서 몸이 반으로 갈라져 각 부분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물을 구성했다고 전해지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티아메트 해성 또한 신화의 내용대로 반으로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 조각은 하늘로 다른 한 조각은 지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 속의 티아메트 해성은 그저 구경하는 타키의 입장에서는 천년 만에 지구를 찾아온 신비한 자연현상이었지만 미츠하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목숨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까지 모두 파괴시킨 크나큰 재앙이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겪은 일본인에게는 작품 속 등장에서 마을 하나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혜성의 존재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전 세계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에게 크나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긴 동일본 대지진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막기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없었을까라는 기도와 염원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대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 현실 속 인간들은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작품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기억의 이어짐이라는 특별한 힘을 기반으로 마침내 재앙을 극복하고 말죠. 주인공 미츠하의 가문인 미야미즈 가문은 이토모리 마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요한 집안인데요. 미야미즈 가문은 신에게 매듭끈과 쿠치카미자케를 만들어 바치는 의식을 치러왔는데 뒤에 설명할 화재 사건으로 미야미즈 신사와 옛문서가 모두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야미즈 의식의 의미와 유래가 소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자가 사라져도 전통을 없앨 수는 없었던 미야미즈 가문은 그 형식만은 남겨둔 채로 미야미즈의 사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었죠. 미츠하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젊었을 적에 신기한 꿈을 꾼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타키는 미야미즈 가문의 꿈이 어쩌면 혜성이 떨어지는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작품 속에서 자세히 서술되지 않았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옛문서에는 아마도 미야미즈 가문의 여자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인간과 꿈을 통해 교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어째서 1200년 후에 찾아올 대재앙을 막기 위한 매개체로 매듭끈과 쿠치카미자케를 공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츠하의 아버지인 미야미즈 토시키는 작품 속에서 마을의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면서 가족까지 내팽개쳐버린 빌런처럼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토시키는 미츠하의 몸 안에 들어간 타키와 황혼의 시간 이후에 미츠하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 재난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토시키가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가족들과 사이가 왜 멀어졌는가에 대한 사연은 신카이 감독이 집필한 소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유복한 가문의 자제이자 민속학자였던 토시키는 일본 전통문화 연구를 위해 이토모리 마을을 방문했다가 미츠하의 어머니 미야미즈 후타바와 인연을 맺게 되고 결혼에 성공. 그렇게 미야미즈 신사의 신관이 됩니다. 사랑스러운 두 딸을 얻고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미야미즈 가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후타바의 죽음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후타바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서 치료를 받자는 남편의 간곡한 설득을 거부하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토시키는 마을 사람은 물론이고 장모인 히토아까지 후타바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신의 운명으로 치부하며 별다른 슬픔을 보이지 않는 행태를 두 눈으로 목격하며 역겨움을 느끼게 되죠. 후타바의 죽음으로 인해 차기 미야미즈 신사의 무녀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미츠하와 요츠하에게 이어지게 될 것을 확신한 토시키는 이와 같은 비극이 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신으로 포장된 마을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마을의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 가족들의 미움을 감수하고서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토시키는 자신의 멱살을 잡는 미츠하를 보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겉모습만 딸일 뿐 다른 사람인 것을 간파하는데요. 어쩌면 토시키는 과거의 아내 후타바가 다른 사람과 몸이 바뀌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츠하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린 토시키는 긴급 대피 훈련을 명목으로 마을 주민들을 운석 충돌범위 밖으로 대피시켜 수많은 인명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면 후타바의 죽음이 토시키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지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미야미즈 가문의 능력으로 재난을 막게 하기 위한 큰 그림, 즉 신의 힘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해석해봅니다. 미야미즈 신사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할머니 히토아가 언급한 마유고로의 대화제는 큰 의미를 갖는데요. 200년 전에 발생한 대화제로 인해 예전의 미야미즈 신사와 고문서들이 모두 소실돼 버립니다. 그 때문에 쿠치카미자케를 복납하는 사당만이 어째서 신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돼버리죠. 만약 쿠치카미자케를 신사에 복납해두면 훗날 찾아올 운석 충돌로 인해 몸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인 미츠하의 쿠치카미자케가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타키로 하여금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선조들이 사당을 마을 외곽 쪽 깊은 곳에 만들어둔 것이었지만 마유고로의 대화제로 인해 후손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리하여 운석 충돌에도 불구하고 사당은 온전히 남아있었고, 훗날 타키가 사당을 찾아와 미츠하의 쿠치카미자케를 마셔 다시 한번 몸이 바뀌는 기적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 대재앙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 특히 그중 일본인들은 운명적 만남을 갖는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의 새끼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붉은 실을 모티브 삼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를 비롯하여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컨텐츠를 통해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 작품에서 미츠하의 붉은 머리끈은 쿠치카미자케와 함께 운명의 상대인 두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물건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미츠하의 머리끈은 어머니 미야미즈 후타바가 딸에게 남긴 유품입니다. 애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만화에서는 투병 중인 후타바가 어린 미츠하에게 선물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후타바는 미츠하가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이라는 말을 하며 머리끈을 묶어줍니다. 아마도 머리끈이 미츠하의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네요. 타키를 만나기 위해 미츠하가 처음으로 도쿄에 온 날, 미츠하는 타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크게 실망하여 그냥 돌아가려 했고, 이름을 물어보는 타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끈을 넘겨줍니다. 스토리 전개 중 아주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데요.
미츠하가 붉은 실을 상징하는 머리끈을 타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미츠하와 타키는 전설 속 붉은 실의 이야기처럼 서로가 강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명의 붉은 실은 미츠하의 머리끈에서 타키의 팔찌로 옮겨갔고, 그 팔찌는 타키와 미츠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타키로 하여금 운명을 거스르고 이미 죽어버린 미츠하와 황혼의 시간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츠하와 만난 타키는 다시 미츠하에게 머리끈을 돌려주게 됩니다. 쿠치카미자케는 타키의 시점에서 3년 전에 이미 죽어버린 미츠하가 남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쿠치카미자케는 쌀과 같은 곡물 등을 입에 넣고 씹은 뒤 도로 뱉어내서 모은 것을 발효시켜 만드는 술을 말하는데요. 입안에 곡물을 넣고 씹으면 침이 나오는데,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곡물 안에 있는 전분을 단당류로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술로서 작품 속에서의 쿠치카미자케는 미츠하의 절반이자 타키가 미츠하와 다시 한번 몸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쿠치카미자케에는 미츠하의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다액이 담겨 있고, 히토아는 이 술이 미츠하의 절반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쿠치카미자케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영혼과 연결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타키는 미츠하의 쿠치카미자케를 마심으로써 미츠하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과거를 포함하여 죽기 직전까지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작품에 쿠치카미자케라는 요소를 넣으면서 일종의 간접 키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는 술에 대한 관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중화시키기 위해 동급생들이 기겁하는 장면을 만들어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대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 미츠하의 할머니 미야미즈 히토아는 손녀딸에게 무스비를 언급하는데요. 무스비라는 단어는 맺다, 있다 또는 매듭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로 너의 이름은 작품의 또 다른 제목이라고 할 정도로 영화의 주제의식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작품 속 무스비라는 말은 단순히 맺어진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이임 그 자체를 표현하는데요. 시를 잇는 것도 무스비, 사람을 잇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즉, 무스비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신의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야미즈 가문에서 신에게 바치는 곡물인 매듭도 시간의 흐름을 관장하는 신의 힘,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스비란 신의 뜻이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키와 미츠하의 인연도 신이 맺어준 운명이기에 3년의 시간차와 예정된 죽음을 바꾸면서까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대재앙을 막아내고 둘 다 서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두 사람은 강한 무스비로 이어져 있었기에 결국 끌리게 되고 이어지게 되어 미츠하의 시간대 기준으로 10년 만에 비로소 계단에서 다시 조우하게 되죠. 작품 속 황혼의 시간이라는 요소는 본래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타키와 과거의 미츠하가 기적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황혼의 시간이라는 말은 작품 초반에 미츠하의 반 국어 선생님이 어원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신카이 감독의 전 작품인 언어의 정원에서의 주인공이기도 한 유키노 선생님은 황혼의 시간을 낮도 밤도 아닌 시간, 세계의 윤곽이 희미해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과 만날지도 모르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죠. 타키는 이토모리 마을의 미야미즈 사당을 찾아와서 저승길을 상징하는 냇가를 건너갑니다. 저승길을 건넌다는 건 타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승에서 이미 죽어버린 미츠하가 있는 곳인 저승으로 건너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황혼의 시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에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황혼의 시간 직전의 산정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러 가는 방향에도 섬세한 연출의 의미가 있는데요. 2013년에 미츠하는 타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는 정방향인 오른쪽으로, 2016년에 타키는 과거의 미츠하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시간을 거스르는 역방향인 왼쪽으로 뛰어갑니다. 두 주인공 사이에는 3년의 시간 차이라는 반전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반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둘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폰을 사랑하는 일본답게 타키와 미츠하 두 사람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품 속 미츠하는 아이폰 5S를 사용하고 있고,
타키는 아이폰 6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신카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달은 두 사람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달의 형태를 통해 타키와 미츠하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타키와 미츠하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달의 형태가 동그랗게 표현되지만 미츠하가 죽었을 때의 시간대에는 달이 반달 형태로 되어 있죠. 치밀하고 세밀한 연출의 대가인 신카이 감독답게 관객이 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게 되는 오프닝에도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상징들을 넣어놨는데요. 오프닝 도입부에 타키와 미츠하가 등을 맞대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의 키가 비슷한 키였지만 미츠하의 머리끈이 풀어짐과 동시에 타키의 키가 훌쩍 커지게 되고 교복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중학생 타키가 고등학생 타키로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둘의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딩씬을 살펴보면 작품에 출연했던 인물들의 현재 근황들과 함께 타키와 미츠하 외에도 두 커플이 추가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츠하를 도와줬던 절친인 태시와 사야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함께 알아보고 있으며 타키의 조력자인 오쿠데라와 츠카사 또한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둘이 간접적으로 맺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포스터에도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세로로 갈라진 빛은 시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로로 길게 이어진 황혼의 시간을 통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회할 수 있게 되죠. 또한 포스터 상단에 있는 혜성을 살펴보면 타키의 하늘에는 그대로 나아가는 푸른 혜성이 있고 미츠하 쪽은 재앙과 죽음을 상징하는 분리돼 버린 혜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카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작품의 시나리오를 썼을 시기가 2014년이라고 밝혔는데요. 2014년 4월 16일은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 날이고 이 불행한 사고를 신카이 감독 역시 접했으며 특히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한 안내방송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는 작품 시나리오를 집필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세월호 상황을 오마주한 장면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